네, 아는 기자,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 국민의힘 차기 리더에 대한 논의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깊숙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이죠. 비대위원장 임명. 곧 합니까? 가급적 빨리는 하겠다는데요. 일단 내일 의원총회 분위기를 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뜻이 모아지면 당장 내일이라도 결정이 날 수는 있지만 제가 취재해보니까 의원들 간에 또 여권 주류 내부에서 의견들이 나뉘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오전 네덜란드에서 귀국을 하거든요. 집권 여당인 만큼 대통령의 의중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는 건 모두가 한 마음입니다. 자, 결국 그래서 누구냐의 최대 관심인데요. 네. 쭉 취재를 해봤잖아요. 어때요? 현재 상황을 한마디로 좀 정리해보면요. 여당의 의원들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대통령 주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무게추가 좀 쏠려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일단 원희룡 장관이 급부상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여당 의원들을 쭉 취재를 해보니까요. 제일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 바로 원희룡 장관입니다. 당의 공천이나 총선 전략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원 장관은요, 여당의 사무총장도 했고 큰 선거도 많이 치러봤으니 적임자라는 거죠. 게다가 이뇨한 혁신위가 꽉 막혀있던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총선에서 맞붙겠다면서 희생의 물꼬를 튼 점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희룡 비대위원장이 감동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요. 새롭지 않은 인사라는 이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한동훈 장관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해드렸는데 한 장관 쪽 지금 기류는 어떤 거예요? 한 장관은 여전히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카드 맞습니다. 대통령실 주변에서는요, 여전히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카드에 더 무게를 두는 기류가 읽힙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 그러니까 대대적인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걸 지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한 장관이 오히려 가장 적합하다는 얘기입니다. 대중적으로도 보수 지지층과 젊은 층에서 인기가 높다는 것도 장점이죠. 하지만 또 검사 출신이냐는 점이 국민들의 반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당 의원과 또 네. 대통령 주변 쪽 이야기가 다르다. 왜 그런 거예요? 보는 시각이 다른 건데요. 공천과 선거 과정에서의 잡음과 그 위력을 아는 국회의원들은 안정감과 정치적 경륜에 더 무게를 두는 반면 대통령 주변에서는 지금은 혁신, 쇄신이 필요할 때다. 오히려 정치와 가까운 인사는 중진을 포함한 물갈이에는 미온적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냐, 원희룡 장관이냐, 내일 열릴 의원총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의 이 비대위원장 카드는 이제 없어지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좀 전반적인 분위기지만 살아있는 카드이긴 합니다. 주류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당 지도부와도 각을 세운 만큼 혁신을 극대화할 수 있죠. 그러나 정치 경험이 부족하고 또 그동안 수차례 있었던 말실수 때문에 돌출 발언이 걱정된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적합하다는 의견도 나오고요. 그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이 키를 쥐고 있죠. 지금 여러 의원들의 의견과 추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윤대행 비대위원장의 3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또 총선 승리를 달성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 국민 눈높이와 공감을 생각한다면 거침이 없는 한동훈 장관이나 이뇨한 전 위원장이 또 위기를 수습할 실력과 능력 하면 원희룡 장관이 좀 더 우위에 있을 수 있죠.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빨리보다는 좀 제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번에 인선한 비대위원장마저 무너질 경우 총선을 치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일 의총 결과를 보면 일단 가닥은 잡힐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민지 기자였습니다.